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눈이 번쩍 떠지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도 잠은 달아나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어느새 아침.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온종일 머리가 띵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시죠.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중장년층에게 이런 야간요 증상은 매우 흔하면서도 생각보다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기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활력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은 떨어지고 기억력은 흐릿해지며 기분까지 가라앉습니다. 더 나아가 밤중 낙상사고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상 중장년층 분들이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다 깨는 문제, 즉 야간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먹지 않고도 오늘 밤부터 푹 자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잠을 잘 자고 싶은 건강한 노후를 꿈꾸는 모든 어르신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럼 먼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야간요 왜 생길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밤에 한두 번쯤은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 두세 번, 심하면 4번 이상이 되고 깰 때마다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1시간씩 걸린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의 현상을 넘어선 생활의 질 저하와 건강 이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낮 동안엔 적게 분비되고 밤이 되면 늘어나 소변 생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땐 이 호르몬이 밤중에 수도꼭지를 잠그듯 소변 생성을 멈춰줘서 밤새 푹 잘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다가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말랑말랑한 풍선처럼 소변을 저장해주는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 이 풍선의 탄성이 떨어지고 용량도 줄어듭니다. 결국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방광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요일을 느끼고 잠에서 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차이입니다. 남성은 60대 이후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전립선이 도넛처럼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 이 도넛이 부풀어 오르면 가운데 통로가 좁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방광에 항상 소변이 조금씩 남아있게 되어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성은 출산과 노화로 인해 방광을 지탱해주는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못하고 약간 아래로 내려앉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요일을 더 쉽게 느끼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겨 실제로는 소변이 찬 것도 아닌데 계속 마려운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잠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의 식습관입니다. 저녁 늦게 국물 음식을 즐기거나 수분 많은 과일 수박, 참외 등을 드시고 나긋하게 차 한 잔, 맥주 한 잔 하는 습관은 밤에 체내 수분이 많아지면서 소변량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결국 자다 보면 방광이 차서 자연스럽게 깨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종아리나 발목 쪽으로 수분이 몰리게 되는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가고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바뀌어 우리를 깨우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야간요는 단순히 물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노화, 호르몬 변화, 근육 약화, 그리고 습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원인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꾸준히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도 다시 밤새 푹 자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야간류를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 그렇다면 이런 야간류 증상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는 실제로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유했고 많은 분들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신 생활 속 실천법입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물은 건강에 필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낮에는 충분히 마시되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국물 많은 음식 국밥, 찌개, 탕류, 과일 수박, 참외 맥주, 차 종류 등은 소변량을 증가시켜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콩팥 기능이 저하돼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 수분 조절은 필수입니다. 둘째, 자기 전에는 다리를 30분 이상 높이세요. 앉아 있거나 오래 걸으신 분들은 다리에 수분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몸 전체로 돌아가 소변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방광이 금세 차게 되는 거죠. 자기 전 다리 밑에 쿠션을 두거나 소파에 앉아 다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분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 부종이 잦은 분들께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잠자기 직전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마치 여행 전에 무조건 화장실에 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방광이 비어있지 않으면 밤새 만들어지는 소변이 더해져 쉽게 넘치게 되고 결국 잠을 깨우게 되죠. 이 습관만 잘 들어도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넷째,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핸드폰과 TV를 꺼두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밝은 빛은 우리 뇌를 자극해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뇌가 각성 상태로 유지되면 숙면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자극해도 쉽게 깰 수 있게 되죠. 저녁 9시 이후엔 조도 낮은 조명 아래서 조용한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자다 깼다고 무조건 화장실 가지 마세요. 반사적으로 화장실로 향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참을 수 없이 마려운가? 혹은 단지 습관적으로 일어난 것인가? 대부분은 수면 중 자연각성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화장실을 가면 뇌는 깨면 무조건 소변 본다는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되어 야간류가 고착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참는 훈련을 반복하면 다시 몸이 적응하고 밤에 소변 생성을 줄이게 됩니다. 이 5가지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훨씬 편안한 수면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5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어떤 신호가 있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땐 꼭 병원을 찾으세요.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방법만으로도 야간류가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 안 깊은 곳의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기에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째, 밤에 2번 이상 깬 날이 일주일에 4일 이상 계속된다면 가끔 한두 번 밤에 깨는 건 일시적인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선 신체 기능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낮에도 소변 문제가 생긴다면 낮 시간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갑자기 참기 어려운 요의가 생기거나 소변을 보고 나도 잔뇨감이 계속되거나 요실금이 생긴다면 이는 방광이나 전립선 기능 저하
혹은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몸이 자주 붓거나 피로감이 유독 심하게 느껴진다면, 특히 발목이나 종아리, 손등 등이 자주 붓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늘 무기력하다면 이는 신장 기능 저하나 심장 기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비뇨기과,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검사도 간단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소변 검사만으로도 방광과 요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초음파 검사로 전립선 크기나 잔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심장, 전해질 상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른 시기 진단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은 초기에 약물 치료만으로도 잘 조절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증상이 심해지고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기능이 저하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불편한데 그냥 참자. 이 정도면 병원까지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먼저 내 몸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상이 느껴지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은 건강의 뿌리입니다.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면 단순히 피곤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일상의 활력까지 무너집니다.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반복해서 방해받는다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생활 습관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저녁 이후 물 안 마시기, 다리 올리기, 자기 전 반드시 화장실 다녀오기, 핸드폰 멀리하기, 새벽에 참는 연습하기. 이 중 어떤 것이든 오늘 밤 단 하나만 실천해도 당신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심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분들도 처음엔 이게 되겠어?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다시 통잠을 자고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궁금증이나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또 다른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와 용기가 됩니다. 건강한 밤, 평온한 아침. 그 시작이 오늘 이 영상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